여러분들의 기쁨, 슬픔, 아픔, 배고픔까지 공감해 드립니다. 프로 공감단. 와, 네. 완전체네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써나님이 네. 이렇게 한텀 쉬시더니 네네. 감을 좀 잃어버렸어요. 예. 확실히 뭔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느는데 예. 하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무섭죠. 한 번 쉬었을 뿐인데. 한 번 쉬었을 뿐인데 사람의 감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아닐 때는 뭐 저희 아예 지우고 사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것저것 뭐 신경 쓸 게 많지만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는 예, 프로 공감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의 존재가 아주 뚜렷하게 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강력하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어요. 아, 느껴졌습니까? 예, 네. 써나님의 그 인생을 턴 재미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이게 내려놓고 방송을 예,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정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에게 철저히 이 방송을 비밀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정말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방송 외도예요, 전 이거.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생활 중에서 가장 좀 시크릿한 부분입니다. 이게. 네. 예. 아, 늘 감사한 부분이에요. 예, 비밀이 많으면 안 되는데 사실 예, 비밀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도 그래도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네. 걸 털겠습니다. 예. 오늘 예. 이제 그 고생쇼로 돌아오는데 뭐 두 분의 그전에- 근황은 뭐 아, 맞아. 얘기합니까? 예, 아니 두 심지어 분- 소개도 안 했어요. 예,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저희 방송의 본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아, 분의 그래요? 근황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아, 수도 있기 진짜? 때문에 예. 누구예요? 오, 우리 네. 그냥 궁금해서 소중하다.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우리가 배고픔까지 알아보고 공감하는 싶네. 방송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근황까지도 청취자분들이 공감하길 원할 거예요. 아, 예, 예. 일단은 그러면은 그 소개를 좀 네. 하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소개라도 좀 하죠. 예, 지금 이름부터 얘기하고 말씀하시려고 예, 하셨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시아고요. 네. 저는 이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노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하는 써너비입니다. 네. 이름도 까먹었어. 아, 써너비. 나 써너비였지. 뭐가 우리가 중심인 게 죄송합니다. 맞다고요? 두 분이 워낙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 존재는 희박해지네요. 두 그렇군요. 분이 너무 크네, 사이즈가 지금. 진짜 말이나 못하시는 분. 정말 제 스스로의 입지가 스스로 줄어드네요. 어. 제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자존감을 키워야겠다. 그쵸. 예. 우리 다시 한번 존재감 키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황. 우리가 오프닝 겸 해가지고, 네. 뭐, 근황이라기보다는 네네. 좀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네네. 오늘 이제 나누는 사연이랑 관련이 있는데, 네네. 이제 결혼식 준비랑 관련된 음. 이야기를, 네. 어쨌든 우리가 또 세 명 다 경험한 결혼식이잖아요. 네. 혹시 결혼식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결혼식은 했죠. 네, 식은 다 하셨죠? 네네. 예. 예. 뭐 무사히. 어쩔 수 그렇죠? 없었어요. 예.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식 자체보다도 그 식 전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과정들이 좀 어떠셨는지 기억이 좀 나세요? 나죠. 아. 일단은 근황은 결혼식으로 일단.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의 근황이라고 하기엔 조금 멀수 먼 근황인데. 예. 멀수 있는데 뭐 그나마 제가 제일 가깝네요. 그쵸. 제가 그나마. 예. 노꼬님이 제일 멀죠. 네, 멀죠. 네. 결혼 두 분 몇 년 차시죠 지금? 저는 10년. 10년 차 저 5년 되셨고. 차. 네. 그리고 시아님 5년 5년 차. 차시고. 네. 저는 이제 2년 차죠. 오, 예. 풋풋하다. 꽉찬 2년. 예. 지금 막 파이팅 할 텐데. 파이팅. 여러 의미지만 해야 그 되는데. 파이팅이 이제 많이 싸울 때. 여러 파이팅 중에서 그 네. 파이팅이요? 네. 그 파이팅은 뭐, 네. 한창 했었죠. 그 파이팅. 예, 이제 한창 하다가, 끝나죠, 곧.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쵸. 서로 간에 기력이 쇠해가지고. 네. 예. 이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기도. 예.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싸워도 이제 결말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근데 어떤 엔딩을. 패턴이 형성되잖아요. 예, 응. 과정과 결말을 많이 맞닥뜨려 봤으니까 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싸워봤자 결말은 그때 싸웠던 그 결말 난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한 수 접겠다. 뭐 이런 점점 식으로. 이제 효율을 향해서 가는. 예. 예. 저희 둘 다 색종이죠. 서로 잘 접어주고. 아, 그래서 일단은 훌륭한데요? 그렇습니다. 표현 봐.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형형색색 색깔을 잘 맞춰서 아. 서로 이제 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가족분들한테 비밀인데도 되게 말을 잘 포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편집해서 들려드려야지. 뭐, 아. 이런 방송하고 있어라고. 예. 이런 부분만. 네, 이런 부분만 편집해서. 예. 그러면은 그 식전의 과정, 준비 과정도 기억나세요? 전 다 기억나죠. 예. 어, 너무 어떠셨어요? 두 분도 이렇게 멀리 너무 먼 과거는 아닌데 일단은 네. 저는 어땠냐면은 준비할 때요. 네. 트러블 같은 거 좋은 얘기 그냥 아니면 뭐 예. 그때 기억나는 경험이나 음. 느낌이나. 일단은 저는 전적으로 와이프의 선택을 다 존중을 해줬죠. 어. 예, 일단은 식장부터 해가지고 네, 일단은 네. 식장이 가장 좀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결혼 날짜를 잡아서요. 음. 상견례를 한 9월달 초인가 어. 8월 말인가 하고 저희가 이제 한 5개월 뒤에 결혼했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 5개월 안에 모든 걸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도 이쪽에 조회가 워낙 없어서 예. 와이프 의견에 좀 전적으로 따랐던 것 같은데 와이프분도 조회가 있진 않으시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와이프분이 만약 조회가 있으셨다면은 그렇죠. 내가 예. 해봐서 아는데 오빠 여기서 해봤을 때 좀 조명 별로였어. 별로였어. 평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수긍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 뭐 그렇긴 않은데 그렇죠. 약간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거 사실 이제 연애 안 할 때도 스드메 관심 많은 분들은 드레스도 좋아하고 메이크업도 좋아하고 그런 거 취미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결혼식에서 추천해주는 모든 그 스트메 이제 그 풀 패키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좀 싸게 해주겠다. 그런 시장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해보니까 다 고만고만한데 사실 금액 같은 경우 거기 특별히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냥 복잡한 거 싫으니까 맞아요. 잘해주시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네. 상품을 잘 기획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둘의 보면은. 어떤 결혼이 중요하지 뭐 이런 뭐 그럼 과정이 거의 무엇이겠는지. 5개월을 준비하신 거네요. 그죠 5개월. 상견례 하시고 결혼식이 네네네네. 5개월. 그리고 또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와이프는 부산 사람이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서로 각자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네. 이제 유선상으로 뭐 가구 같은 거 고를 때도 영통으로 아. 오빠 뭐 요거 어때? 요 이렇게 침대 요거 보여주면서? 어때? 네, 침대 요거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산다? 하면서 이제 이미 정해놨어요. 이런 거 산다 이런 거 아니야? 0.1초 보여주고 예. 그래 프레임이 우드였던 것만 기억나. 네. 침대는 맞지? 거의 이런 느낌 아니에요? 사이즈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갈색이었던 것만 기억. 갈색 오케이 알았어 이러면서 뭐 괜찮지 막 가장 무난하네. 이러면서. 이게 존중한 걸 넘어서 가지고 네. 거의 뭐 이렇게 이름을 하셨는데 이름을 했죠, 거의. 그런 데 있어서 그래도 본인이 좀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중요하게 여기는 일단은 그녀가 선택한 부분들을 겪어보면서 네. 나중에 좀 아니었다 싶은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일단은 아. 처음부터 그런 거 가지고 트러블 생기면 저랑 결혼 안 해줄까봐. 좀 참았죠 사실. 근데 그런 예. 의뢰 입장이셨군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일 수도 있고, 뭐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았고, 워낙 또 제가 그 결혼하는 과정이 험난했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를 지난번에 얘기하겠지만 장인어른을 뵌 거부터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상처들이 많았다면은 그렇죠. 장인과의 여러 가지 어떤 힘들었던 또 네. 그런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지쳐서 예. 이제는 그냥 스무스하게 될 대로 되라고 해. 이런 느낌. 이런 혼수 나부랭이나 식 같은 건 알아서 넣어. 그렇죠. 그래. 그런 거 알아서 매트리스가 뭐가 중요하니 이러면서 지금 내 상처가 다시 받길인데 무슨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트러블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없었던 사실 그러면은 거의 없죠. 뭐 1임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와이프는 저희 장모님과 더 잘 맞았어요 코드가. 그래서 장모님과 같이 모든 걸 다 고르러 다니고. 그러니까 두 본인의 분끼리, 어머님이랑 두 분끼리만 트러블이 있었으면 있었지. 저는 뭐 제 3자였어요. 전 두 분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이랑 수저랑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너네는 뭐 금수저를 써야 된다. 뭐 스탱을 써야 된다. 뭘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두 분끼리 서로 투닥투닥하고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구나. 나 그날 뭐 부주금 들고 가면 되니? 그럴 수 있죠. 축의금 가지고 가면 그럴 수 되니? 나는 있죠. 축하한다. 두 분의 이렇게. 결혼 앞날이 좀 아주 창창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저는 사실 스드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요새 워낙들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연령대가 그래서 좀 초반이라서 이제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도 식장을 거의 잡는 것부터 약간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상견례 전부터 식장을 잡았는데 이제 양쪽 어른들이 저희가 어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했는지 그냥 웬만한 거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짜 잡을 때도 저희끼리 먼저 이날 어떨까 이러면 괜찮은데 양쪽에 지금 전화해볼래? 그래서 이날로 할게요. 이러면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고 날짜도 그렇게 뭐 전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그런 건 있었죠. 뭐 택일이잖아, 나를 말이하고 택일. 나서 뭐 손 없는 날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근데 뭐 그날이 또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날로 허락을 받고 식장부터 시작했던 건 저희가 식장만큼은 미리 그래도 여기 괜찮겠다고 생각해 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래도 1년 전에 원하는 날 잡으려면은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장을 빨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잡고 이제 스드메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아는 분한테 플래너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후회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소개받은 분과 제가 되게 다른 스타일인데, 스타일 다르면 안 거절을 돼. 아는 분한테 아는 분한테 약간 소개받은 상사였죠. 그 지인이 힘들어. 상사였어요. 근데 사실 상사여도 뭐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그냥 뭐 좋은 분위기지 했는데, 이 플래너를 만나고 나서 안 거예요. 그 상사분과 나랑 사실 되게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되게 저한테 친절하고, 저를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잘 챙겨준다는 느낌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되게 약간 시크하고, 그냥 이렇게 딱히, 이렇게 약간 차가우신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심지어 뭐 저에 대한 뭔가를 좀 헷갈리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상해서 어쨌든 저한테 한 번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결혼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게 되게 마음이 상해서 제가 막 장문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재고해보고 싶다 해서 심지어 다른 플래너를 한 번 더 남편이랑 만나러 갔었어요. 만나봤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막 봤을 때는 너무 막 생글생글하고 너무 막 이미지가 막 신부님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나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도 완전 진짜 정말 그 실물과 괴리감은 사관님이야, 사관님.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과 실물의 괴리감은. 이게 사실 플랜을 바꾸는 것도 또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감수할 만큼의 이제 메리트가 또 안 느껴지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남편이랑 결정한 거는 이제 스튜디오를 그럼 빼자. 그냥 듬에는 우리가 따로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스튜디오는 마침 주위에 뭐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지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건 재밌게 해보자. 스튜디오가 사실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사진이 제일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바에는 그냥 빼고 그냥 필요한 것만 넣어서 하자. 그래서 스튜디오만 저희끼리 이제 촬영을 하고 듬에만 이제 맡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내려놓은 거죠. 플래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사실 그때 당시에 남편이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차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결혼식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이제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나면은 이제 신경이 이제 여기에만 몰리기가 어렵고 그렇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위주로 준비할 맞아요.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기억이 나시구나. 근데 우리 이제 오늘 사연이 결혼 준비하는 거에 대한 맞아요. 너무 초반에 많이 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벌써부터 솔루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뒤에 얘기를 좀 더 같이 하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결혼을 저는 한 2주 정도밖에 준비를 못 했어요. 2주요? 네. 2주 안에도 하려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드레스도 딱 샵 한 군데 갔고 그냥 메이크업은 여기 하라고 해서 그냥 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촬영을 안 했고. 네. 왜요? 아예 촬영 자체를 다 안 하셨어요? 네. 촬영을 안 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포즈 잡는 것에서 예쁜 곳을 망칠 수 있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도 스튜디오 촬영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언니는 힘들었어. 진짜 모델처럼 막 그 작가님이 더 신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어려워요. 그렇게 표정 짓고 이런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결혼식 날도 스냅 같은 거 뭐 이렇게 뭐죠? 단체 사진? 그것도 식 전에 저희는 다 찍었어요. 사람들 진짜요? 보는 데서 찍는 게 너무.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공포감이 있으신가 거요. 네, 남편도 그래서 그냥 그건 안 했고. 그다음에 그렇던데. 드레스는 그냥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갑자기 진짜 아버지 너무 취향으로, 신선한 이야기들 뻔. 네네네. 만들진 않으셨고, 네네. 아빠가 골라놓으신 거예요. 어머! 네. 오, 되게 TV를 특이하다. 보고, 너는 이런 스타일을 입으면 잘 어울릴 어머, 거야. 어머, 그게 어머. 머메이드 라인. 이야, 머메이드 맞아. 저희 머메이드. 아니, 그 라인도 알기 어렵거든요? 네. 이 세계에 이너 들어오기 라인. 전까지? 네. 어머, 웬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머메이드 라인을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요런 걸 찾아달라. 어머, 이제 어머. 그 아버님 웨딩 너무 플래너한테. 섬세하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실제로 잘 어울렸어요? 네, 어울리죠. 그 당시에는 날씬했기 때문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머메이드는 그래서 진짜. 머메이드를 입었는데 이제 머메이드 3개를 입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본식 때랑 이불을 입는 건데, 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야한 걸 고르시는 거예요. 셋 중에서 어머머. 유독 아니, 아버님. 아버님이 결혼하실 네. 때 입었던 거를 네, 따님에게 지금 정말 너무 봐도 헐벗은. 어머머. 네. 막 어깨 막
상이 어깨는 노출돼. 무조건 다 없었어요. 어. 어깨와 팔은 다 오프숄더. 없었고, 네, 무조건 어디까지 없었던 거죠? 무조건 그냥 위에는 없었어. 위에는 헐벗고. 근데 가슴 있는 쪽도 더 얼마나 더 깊이 V라인이 있느냐, 어이구야. 망사가 있냐, 망사도 어머. 없느냐. 근데 우리 아빠가 어머. 골랐던 게 망사도 없고 끈으로 가린 어머, 이런 어머. 스타일인 거야. 어머 아버님 그래서- 무슨 그래서 일이에요? 아빠 좀 업소 다녔나? 막 우리가 웃으면서 업소 좀 다니셨나? 막 우리가 웃으면서 그날 막 이랬었는데 어찌됐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입었는데 네. 더 입는 것도 저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막 옷 입고 노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 보면 진짜 그 샵만 다니는데 드레스 투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네 곳은 본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원하는 결혼은 맞으시죠 신부님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그냥 있었어요. 뭐 다 그냥 해버리니까. 네. 대신에 저희가 신경 썼던 거는 웨딩 식장. 식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소보다도 거기에 제가 꼭 넣고 싶은 꽃이 있었어요. 네. 진짜 디테일하다. 조팝나무라고 하죠. 조팝이요? 조팝나무. 네. 이름 때문에 유명하죠. 조팝나무가 조팝나무. 그 연두 색깔하고 이렇게 안개꽃 같이 작은 쌀이나무 그런 건데 자연 풀꽃 같아요. 그런 거 좀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꼭 양재동보다 넣고 없을 것 싶어서 같은데. 네, 그것만 신경 썼고 다른 거는 그래요? 안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결혼식 때 왜 사람들은 스튜디오 촬영하고 이런 예물이나 이런 걸 보는지 다 이유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맞아요. 지금 하라면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서 두 번은 못 하는구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힘든 거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 결혼하고 4년 만에 이제 집을 얻게 됐고 네. 결혼식 때 저희는 혼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불 하나만 했거든요. 와, 반지 진짜 하나랑 옛날 이거 스타일로 하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 금반지 딱 하나랑 이불 한 채만 했는데 이제 4년 후에 같이 살 집을 제대로 구하면서 그때 뭐 침대고 뭐고 골랐는데 근데 그때 헤어질 뻔했어요. 왜요? 아, 그때 너무 네,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취향도 다르고 어. 디테일한 의견에서 서로 져주지 않고 그래서 아마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구고 뭐가 골랐으면 우리는 결혼 못했겠다. 그때 골랐으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사는 거다. 신의 한 수였네. 네, 그 침대 헤드 그거 만드는 것도 남편이랑 침대 헤드. 그러니까 취향이 둘 다 분명한데 너무 다르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상 침대를 다 그려서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스타일이 취향 너무 때문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가 안 돼서 책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침대는 나눠가지고 그 정도로. 침대 거의 이렇게 싱글로 이렇게 각자 취향 대로 붙여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침대 그 매트리스도 딱딱한 수준 있잖아요. 그것도 또 다를 수 서로 있죠. 달라서 우리 이거 반절씩 그냥 서로 각자 쓸래? 이런 얘기까지. 왜냐면 그럴 수 4년 있죠. 후니까. 싱글 2개 사가지고. 네, 그런 생각까지 했었고 어차피 잠은 편하게 자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맞아. 그런데 이걸 만약에 초반에 결혼식 준비해서 한꺼번에 했다 하면 저희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뭐하라니 결혼을 막 이랬을 거예요. 오, 네. 정말 제가 그 참석하지 못했던 결혼식이지만 네. 들으니까 생생하네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네. 그날은 되게 행복한 척했어요. 결혼식 자체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보다 덜 간단했지만 네네. 나눠봤는데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생쇼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고생쇼. 네. 고생쇼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지만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주는 쇼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읽어볼 고민 제목은 결혼 혼자 준비하는 것 같아 힘들어요. 오랜만에 사연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귀한 반갑죠.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네. 사연이 정말 너무 사연인데 반갑네. 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우리가 글자들이 정말 네. 너무 귀인이야. 네. 그리고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실제 저희가 프로 공감단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갈지 많이 참고하고 싶다. 그쵸. 정말 기대도. 또 각 잡고 들으시는 네. 분이잖아요. 아, 무게가 느껴지네요. 네. 더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그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 털어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연 한번 읽을게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예비 신부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주제가 있어 제가 이상한 건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대학 때 CC로 만나 8년 연애하고 올해 2월에 결혼해요. 저는 원래 계획을 잘하고 성격이 좀 조급해서 앞서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저에게는 없는 그 사람의 여유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늘 안절부절한데 그 사람은 여유롭게 천천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같이 있을 때면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결혼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만 바쁘게 움직이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하고 억울할 때가 좀 있었어요. 식장, 결혼 날짜, 스드메 등 저는 밤낮으로 정보를 엄청 찾느라 눈이 시뻘개진 상태로 출근하는데 그는 자기 일을 하거나 게임 때문에 시뻘개진 상태가 돼서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랑 결혼하는 거 맞아? 나 혼자 하는 거 같아. 나도 하고 있는데? 뭘 했는데 내가 식장 스드메 다 알아봤잖아. 아니 너는 정보만 많이 수집하지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나잖아. 그건 내가 다 정보를 주니까 그런 거지. 야, 우리 각자 역할이 있는 거야. 아, 난 억울해. 나만이라는 것 같아. 실제로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정해야 될 때는 그가 하거든요. 저는 엄청 망설이는데 그는 바로바로 결정해버리니까 결과가 더 잘 보이고 뭔가 저만 고생하는 것 같고 좋은 건 그가 다 갖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는 회장님처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일은 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건지 좋아 보였던 그의 특성이 100세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가벼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사연입니다. 네, 예. 굉장히 있을 법한 그렇죠. 일이죠. 평균 수명은 가면 갈수록 늘기 때문에 100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이 말이 100세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예, 너무 사랑스러우신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도 평생을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막막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저희가 방금 전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도 조금씩 드러났듯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결혼식 문화가 약간 여성 위주로 네. 진행되는 문화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플래너분을 만나도 거의 신부 되실 분 눈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아예 남편 이게 신랑분들 조금 빠져 있는 느낌으로 같이 네네네. 뭐 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이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네. 남성분이 조금 이게 저의 추측인데 네네. 남성분이 약간 좀 금전적인 부분에 대부분을 이분이 좀 대고 있다는 느낌? 예, 그런 아니, 느낌. 저기 서원님 네. 사연을 통해서 추리를 하시려고 예,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은 네, 이 뭘 정도의 보고 태도가 나올 정도면은 내가 결정권자라는 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는 일단은 축약되어 있는 말이 너는 이거 알아보고 내가 모든 금액은 된다. 이 정도의 어떤 본인의 포지션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지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게 내가 괜찮을 지금, 수 있다. 뭐 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도 재반 사항을 내가 거의 다 좀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너가 좀 알아봐줘. 이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내서 네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분에게 있으시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아내 될 분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긴 하시는데 네. 그거를 한 뭐 5가지를 해놨으면 그 중에 네. 나는 뭐가 좋아라는 의견은 좀 상대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셔서 진도가 이제 안 나가니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결정을 좀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약간 선택이 좀 어려워서.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정보 자료 수집은 네가 하고 네. 결정은 내가 선택은 그래도 나라도 하잖아. 이게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라는 주장보다는 뭐라도 누구라도 결정은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하자 이런 그럼 느낌으로. 너는 결정을 잘 못하니까 네. 결정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 정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준비할 때도 우리 셋 다 얘기했듯이 각자의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네네.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일단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네. 스타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본인도 이럴 수밖에 없는 성향이긴 하지만 너무 피로하다. 너무 피곤하지. 왜냐면은 이게 정보가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계속 신생 업체가 나오고 맞아. 예, 계속 뭐 어디서 무슨 또 그리고, 특가가 나오고 내가 고민하고 선택한 게 다음 달 되면 막 반값 돼 있고 막 예,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보를 모으자면은 품을 정말 많이 들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사실은 좀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간편하게 상대방은 그럼 A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정을 그래도 결국 내려준 것은 고마우나 네. 약간 허탈할 수도 있다. 네. 나는 거의 막 밤샘으로 막 알아봤는데 얘는 결정만 하고 땡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네. 그것도 여러 부분에서 계속 그런 패턴이 있다면은. 근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남아 있는 그 문장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이게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진짜? 왜냐면은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오히려 원망처럼도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할이야라는 걸 주장하기보다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네네네. 나도 결정하는 거 힘든데 결정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될 그런 수도 있겠다. 결정이 부담스러워. 나도 그렇지만 결정은 내가 하잖아. 이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보를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정보를 막 이렇게 아등바등 수집하고 이런 성향이 아닌 느낌이잖아요. 서로 성향이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가 이렇게 고생을 알아서 하는 건데 나는 진도를 빼주는 거고 왜 내가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되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각자 그래서 입장 차이네 이게. 그렇죠. 뭐 우리 지난번에 여행할 때도 좀 다툰 이유들과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결혼할 때 준비는 누가 하냐. 근데 이 준비라는 말부터 쪼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좋은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선택하는 과정도 다 준비라고 본다면 그냥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집도 선택하고 드레스도 선택해. 이 선택이 준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준비의 내용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면 자료 수집부터가 준비라고 여자친구는 느끼는데 남자친구는 그 수집 부분은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준비다.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준비고 나는 이것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거를 더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그 시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가 그런 성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자잘하거나 별로 관심 없는 분야 말고 좀 정말 이 여자친구가 자료 수집부터가 좀 어려운 이런 지점을 차라리 얘기해서 한 세네 군데 뭐 가격 중심으로 때로는 뭐 요즘 트렌드 중심으로 이런 거 있잖아. 중심으로 한 세네 가지만 좀 언제까지 찾아다 줘. 오빠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자. 그쵸. 화요일날 같이 얘기해.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미션을 좀 주면 어떨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자친구분도 내가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떤 걸 해주길 바라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이게 원망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좀 마음이 풀리고 덜 억울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 글에만 없는 건지 실제로도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좀 막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명확해야 차라리 이제 요청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오빠가 뭐 이거 알아볼 때 좀 뭐 같이 가주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으면 좋겠다일 수도 있고. 그 사연에서도 보면 처음에 서로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여자친구분은 계획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그 여유로움 이런 게 매력으로 느꼈는데 상황이 뭐 닥치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준비라는 것 자체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왜 벌써 이러한 타이밍의 차이일 수도 있지 관심이 없다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 기대하는 기준, 나에게는 이게 기준이야, 기본이야, 라는 내용이 사실 좀 공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 자체가, 특히 아까 써노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결혼식이 뭐 어떻고, 뭐 드레스나 이런 게 어떻고는 사실 남성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눠보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되게 신경을 썼던 게 청첩장을 신경을 썼어요. 청첩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림도 그리고 글귀도 저희가 직접 서로에 대한 글을 쓰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서로 이제 좀 빈정상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글 써서 교환하는데 이거 분량이 작아 상대방은? 아니 그냥 글이 별로라고. 글이 별로. 마음 이상하게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서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내용 없어요?
일단 결혼식이 닥쳤으니까 하는데 막 이렇게 잘 살아보자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를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말을 쓴다든지 뭐 이런 글로 이렇게 청첩장을 꾸몄었는데 근데 그런 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애를 많이 쓰면은 뭔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갔다는 느낌이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봤을 때 더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지점만큼은 그래 뭐 너가 드레스나 메이크업에 관심 없을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가구 같이 쓰는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청첩장이나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추억이 깃든 곳에 간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만 되기보다는 네. 진짜 둘이서 뭔가 추억을 쌓는다는 느낌의 지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라고 네. 이 친구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한 뭐 1, 2천 얼마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 4천을 뭐 한 몇 달 만에 쇼핑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흔치 않죠. 이때는 그래서 돈의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때 내가 정말 원 없이 한번 큰 물건들을 몰아서 사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즐겁게 구매하셨으면 내가 플렉스 좋겠고. 한번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우리 집을 꾸미는데 뭐 블랙 앤 화이트야 컨셉 이런 것만 좀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남자친구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일 말고는 이제 내가 근데 그걸 일이라기보다는 쇼핑. 쇼핑으로. 네,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만든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 결혼식에 대한 준비는 아까 시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식의 제일 하이라이트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저희도 청첩장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청첩장을 같이 문구를 각자 쓰고 합쳐서 만들고 근데 우리밖에 안 읽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니 아무도 안 읽다. 네. 진짜. 네. 약도만 보지. 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은 저희가 그 안내지를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직접 막 인쇄해서 리본 묶고 전달. 네. 그런 거. 또 뭐 사진. 사진도 저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은 저희가 이제 어색한데 저희는 손님들을 다 독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냅 사진 찍을 수 있는 분을 그 하객용으로 두 분을 포토존에다가 세워놓고 대박인데. 아니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찍게 했는데 이런 포인트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의견을 해서 좀 재밌게 하고 맞아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패키지 부분에서 딱 맡기면 오히려 그들이 전문가예요. 네네네. 제일 좋은 거 딱 해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하거나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고 사실은 우리 결혼식 다 해본 3명의 입장에서는 당일날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죠. 그냥 내 사랑하는 친구나 누가 결혼하면 그걸로 그냥 너무 애틋하고 축하하지 뭐 음식이 어땠느니 이런 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기억이고요.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더 중요한 한순간에 우리의 추억, 그 과정 이런 걸 뭘로 중요하지. 좀 방점을 찍을지 결정하고 나머지는 좀 힘을 빼시는 일. 네, 그다음에 시점도 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5개월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전 그런 게 되게 길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까지의 결정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사람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짧게 장소는 미리 아까 시아님처럼 좋은 곳은 막 1년 전에 해야 하니까 미리 해둘 것만 미리 해두고 나머지는 정말 짧게 준비하는 걸 저는 좀 강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의 고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될 수 있는 게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은 이제 100세까지 이번에 이제 나와 있는 100세까지 이런 특성을 내가 감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회장님하고는 못 살겠다. 네네네. 이제 이거 조금 그래도 8년 동안 연애할 때는 그럭저럭 견뎠는데 맞아요. 이걸 막상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실전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이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이 고민이 가장 좀 크게 와닿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이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네. 일단 그냥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런갑다 하고 살기에는 너무 기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간에 사실 8년 연애하셨으면은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연애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맥락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이 지금 단점처럼 느껴지는 맥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맥락의 일들이 연애할 때는 정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연애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넘길
견딜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더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혼식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결혼식 준비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연애할 때보다는 더 무게감 있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다 트러블이 있으면 아 이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연애할 때는 아 정말 성격이 좀 더럽구나 이렇게 성깔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제 보이면은 아 이런 사람이랑 내가 왜냐면 이게 평생도 그렇고 일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 준비 과정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습이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여자친구분이 힘들 수 있는 이유가 본인 성향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조금 내려놓고 전문가든 플래너든 남자친구한테 일이 많은 부분을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네. 남자친구한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더 관여도를 높이면서 네.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성향에 못 이겨서 하지만 분명 우리의 결혼식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정보 안 모으면 결정 어떻게 해요? 그럼요. 가장 효율적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가 역할. 정보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청구해야 돼요. 아. 한 건당 이거 알아보는 한 건당 네. 뭐 2만 원 건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뭐 준다든가 해서 내가 오늘 5군데 알아봤으니까 10만 원 붙여 알겠지? 아니 오빠 나 오늘 이 정도 알아봤으니까 오늘 오빠가 이 식당에 예약을 좀 해줬으면은 그치. 아니면 저 같으면 이런 거 맡길 것 같아요. 약간 알아보는 건 내가 하는데 네네네. 피곤한 것들 있잖아. 그렇지. 어디 예약한다. 그렇지. 양가 사이를 조율한다. 네.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음. 이런 그렇지. 번잡스러운 일들. 고용주는 원래 돈을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또 네.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또 네. 어느 정도 좀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뭐 그렇게 이벤트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네. 좋은 걸로 근사하게 대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상응하는. 네. 그 구체적인 금액을 좀 제시해 볼까요? 네. 그래서 뮤지컬인가요? 결혼식장 가격표. 알아본 건 얼마고. 어.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청구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예. 내가 양심상 나랑 관련된 드레스나 메이크업은 네. 나 좋은 거니까 오케이 패스하고 우리 둘과 관련된 거는 건바이 건으로. 건바이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 대가를 받는 일이 그러면 되는 안 거죠. 돼요. 아, 그렇죠. 농담인데.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정도로 여행으로 보상받는다든가. 좀 이렇게 예. 상대방도 수고를 알아주는 부분은 예. 있어야 되지 네네. 않나. 근데 저는 수고를 알아주는 거를 기대하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 네. 살면서 어느 순간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네. 고맙다는 말이라도. 네, 아, 근데- 정보 고맙다는 이만큼이나 말을- 알아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생했다. 해주면 그때 기쁘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해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순간 안 오면 이제 소위 말해 화가 나기 네, 맞아, 시작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여기처럼 지금 나는 일을 하고 너는 노냐? 음. 게임하냐? 이렇게가 돼버리니까 저는 그냥 우리의 결혼식 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고 너무 모범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그러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그냥 혼자 묻고 싶고요. 그러면 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라고 여자친구 혼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 아침 드라마나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들이 비서님하고 많이 결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쵸? 끈끈한 관계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럼 왜 비서님하고 결혼을 할까? 비서는 보통 거의 웬만큼 100% 서포트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드라마의 전개를 보면 네. 결혼하고 나서는 그 어머님들이 거의 이제 회장님보다 더 위에서 군림을 하죠. 그쵸. 네. 이렇게 대우받고 거의 막 물도 떠다 주시고 회장님들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에요 이런 말 진짜 싫어하는데 사람은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조급하고 미래를 원래 계획을 세우는 이 성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계속 이 방식으로 가면 회장님과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이러한 계획과 자료 수집이 그냥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나의 안위, 나의 그냥 성향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순간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억울해지지.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그냥 심플하게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인정하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당신도 이제부터 참여해라는 걸 좀 조율하는 거 이런 게 맞아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결혼이 가장 큰 어떤 대소사 중에 가장 큰 거다 보니까 네네. 예, 이제 더 아마 예민하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이게 네. 예, 아마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여행 그렇죠. 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그냥 맞아요. 키워드를 결혼해서 여행으로 바꾸면 똑같이 또 네,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까지 8년까지 잘 견뎌 오셨으니까 이제 결혼이랑 큰 산만 넘기면 네. 뭐 이 정도 급은 사실 네. 이 정도 태풍급은 없을 거예요, 사실. 어. 예. 전 역할을 주는 거 꼭 맞아요, 추천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네, 결혼보다 더 큰 어려움과 네. 예, 고난 이런 네. 것들을 맞닥뜨리면 그때 참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이번에 경험하면서 음. 이런 일을 겪을 때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맞아. 되셨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앞으로는 미리미리 역할을 분담하고 네네네. 시작을 하는 것도 한 네.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렇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이 정도만 하겠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에게도 사실 제한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네. 한 세 군데만 모으면 네. 거기서 멈추는 게 네. 나한테 이롭다. 그쵸. 예, 다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보상이나 이런 음. 뭐 감사의 말 이런 것들도 그냥 저는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편이에요. 아, 요청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이런 몰라요. 것들 노력을 했을 때 네. 당신이 뭐 예를 들면 선물을 갖다 주면 나는 선물로 때운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 차라리 그걸 고맙다. 음. 덕분에 좋았다 이러한 자기 느낌이나 경험을 말해주면 나는 행복한데 그냥 지난번에 수고했으니까 이거 받아 하면 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멘트가 좀 안 좋네요. 근데. 네. 저번에 수고했으니까 이거 받으시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예. 것들을 네.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알려주시면 정보 공유를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귀엽게 생색 내는 것도 한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맞아요. 남편도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이 뭐를 이렇게 해다 주고 나서 이런 거 해주는 남편 어때요? 이렇게 음. 물어봐요. 아, 진짜로 저한테. 인터뷰로 어떤 거 네.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나도 들어 좀 추천 얻어가게. 이렇게 예. 저녁으로 요리해주는 남편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못해서. 그러면 이제 반응이 당연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 이렇게 내가 이거 모으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빠 어때 보니까 나 정리 잘했지 이러면은 사실 정리 잘한 게 사실이면 또 귀엽기도 하고. 되게 많이 먹으신다. 그래도. 저는 잘하는 음식도 어렵고 네. 어때요? 라면에 김치 이런 넣어준 남편 어때요? 이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 어때요? 늦게 와가지고. 좋아요. 뺨을 맞을 수 있죠? 당신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오랫동안 주는 남편 드린 남자, 어때요? 시간을 선물해 준 남자 어때요? 그러면서 예, 이틀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만큼 막 거질러셔도 되고 예. 생색을 예. 이제 내는 잘못된 그쪽에서 이유죠. 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예. 여기는 착한 버전입니다. 아, 시아는. 저는 좀 네. 약간 또 그래서 악동하게 또 저는 빠네요. 약간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제가 남편한테 선수를 쳐요. 그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표정은 똑같았어요. 예, 똑같았는데. 근데 제가 그냥 당신 오늘 되게 행복해 행복해 보인다고. 보여. 그럼 그래 행복해 보여? 갑자기 제가 갑자기 행복한가? 셀카 찍으시고. 이러고 생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나랑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라고. 멘트 좋다. 그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다 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쵸, 그쵸. 오빠 좋겠다. 조금 더 뻔뻔한 거지. 그쵸, 그쵸. 나랑 결혼도 해. 이런 거 다 알아봐. 이런 거 다 알아봐줘. 너무 행복하겠다. 오빠는 결정만 진짜 하면 좋겠다. 돼. 세상에 나 이런 여자가 놓치면 없습니다. 후회한다. 제대로 해라. 이게 되게 잘못되면은 되게 빈정거리는 걸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좋겠다. 오빠는 결정만 하면 돼서 네. 회장님인 줄 뭐 이러면은 이제 클라지. 되는. 예,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애교처럼. 그런, 예. 서로. 그렇죠. 그렇게 나면 안 되지. 예. 그렇게 조심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막 회장님인 줄 이러면은. 그래 너 직원인 줄? 해고야. 야 당장 나가 이러면서. 바로 맞받아치는 거죠. 탈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다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임을 잊지 않으면서 네. 지금 첫 단추 잘 꿰시기를 바랄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한 가지, 지금 어차피 문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월 네, 달이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는 결혼식이라는 말을 좀 다른 용어로 만든다면 결혼식이란 단어 자체를 네, 다른 말로 만든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결혼 파티 이런 거? 네, 결혼 파티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둘 다 우리 가정 첫 예배. 그냥 딱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면 뭔가 정말 행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배를 사랑하거나 좀 친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드리는 예배 정도로만 생각했고 이게 그냥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역할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리네이밍 하는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 커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식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의 그날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조금 더 역할보다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시간을 위해서 노력 중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개인의 결혼식에 대한 기대나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주인공 욕심이 심해가지고 어머 진짜. 저는 사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싫었어요. 싫었어요? 너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싶은 그거 거예요.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제가 막 시야 제가 대단하다. 결혼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드레스의 특성상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면서요? 버진 입어보고 로드 싶어 한 얼마나 1kg 불편한 된 거 거야. 아니에요? 버진 로드가 근데 그 장소 특성상 또 짧았던 거 저런 왕복했어야지. 저는 심지어 이제 제가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노래라든지 춤을 하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노래 불렀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새 좀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괜찮겠니? 어머 이름이 들었는데 괜찮겠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이게 드레스를 입고 하는 게 좀 멋이 안 나더라고요. 하체가 고정된 상태로 상체만 움직이는 그치. 모습이 그저 호수에 떠 있는 거위처럼 발은 볼볼볼 움직이는데 알아주지 않지. 발버둥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예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접고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현진아 그러면은 너가 뭐 이렇게 너가 뭐 환갑일 수도 있고 이거 몇 주년 때 너를 위한 쇼를 한번 해도록 하겠다. 저희 꼭 갈게요. 너무 먼 일인데 환갑 때? 환갑은 너무 멀죠. 그래서 남편이 뭐 40이든 50 어쨌든 간에 너의 정현진 뭐 시야 쇼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네가 토크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존재감을 제대로 뽐내라.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러게 이제 나를 잡아볼까 봐요. 몇 년, 40일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결혼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제가 뭘 하고 싶은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냥 시야 주인공 쇼였는데. 저도 사실 약간 좀 주인공 그런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존재감을 진행하고 드러내고 싶지 싶고.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저는 그날 기가 좀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와이프랑 경쟁했어요. 왜냐면은 그날 서로 간에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거든요. 저는 결혼식보다도 더 긴장됐던 게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남 앞에서 노래를 제가 진짜 못 부르거든요. 원래도 그래요? 못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해요. 우리 이제 근데 왜 노꼬님께서 하기로 하셨어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한 거죠. 근데 왜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와이프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나만 불러주는 건 폼이 안 난다. 서로 간에 약간 답가 형식으로 해서 불러주는 게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럼 일단 서로 간에 뭐 공명도 다 비밀리에 붙이고 어떤 퍼포먼스 할지도 비밀리에 붙이고 약간 서프라이즈로. 그래 우리끼리 서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당일날 푸는 거였어요. 저도 와이프가 뭘 부를지 몰랐고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러면 답가가 아니라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처음에 긴장됐던 건 진짜 뭐 어떤 것도 다 긴장 안 됐는데 그날 내가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와이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지금 쫄려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다야 막 이러면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등장을 하고 제가 등장할 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여유 있게 손도 흔들고 이렇게 턴도 좀 하면서 약간 그래도 존재감 있게 등장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까지 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와이프가 축가를 불러주는 이제 그런 시간. 특별하게 이제 와이프가 축가를 부른다고 하네요. 제가 와이프를 이게 아니라 와이프가 등장을 할 때부터 어머머 등장을 할 때부터 너무 기선제압으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제가 처음에 남자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축가를 부르는 게 맞는 건데 와이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신부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부 등장합니다 했는데 약간 뮤지컬처럼? 뮤지컬처럼. 어머. 그때 저희 그 2층 1층 이렇게 서로 터 있는 되게 천장이 높은 결혼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2층에서 등장을 하는데 계단을 슬슬 내려오면서 저는 봤어요. 맞아요. 우리 녹화님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우림의 1171717 알아요. 숫자라서 제 기억 안 나는데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였어요. 이거를 부르면서 너무 매끄럽게 결혼식 정말 처음 아닌 것처럼 여유롭게 노래 잘 부르면서 사람들도 환호를 확 받으면서 그러니까 가수 등장이네. 제가 박수를 치는데 처음엔 너무 놀랍고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고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마음이 한 1.5초 정도 있었고 왜냐면 어떡하니 그 다음에 내가 애무대. 준비한 게 워낙 조촐하고 이거 너무 아니다 싶었거든요. 이거 이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화려하게 등장하니까 와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축가를 처음부터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등장하고 사람들 한 몸의 기대와 막 어떤 와이프가 이 정도로 등장했으면 남편은 뭘 준비했을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거의 뭐 양복 안에 뭐 다른 옷 네. 입으셨어야 되는 거 주례 아니에요? 선생이 무슨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나 다음에 어떡하지 노래 어떻게 부르지? 그랬구나. 노래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는데 뭐 발라드를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어.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바보도 잘했는데. 사랑합니다. 그것도 제가 혹시 삑사리 날까봐 네. 노래방에서 이제 그 MR을 준비할 때 한 네. 톤 낮은 걸로 준비했어요. 아, 그쵸. 톤에 맞게. 이게 약간 하이라이트라도 좀 있어가지고 네. 차라리 삑사리가 나면 웃기기라도 하지. 예. 완전 저음. 잔잔하게. 바보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뭐 임팩트도 박명수 씨인 줄 없고 알았어요. 예, 부르면서 정말 2분 동안 죽겠더라고요. 예, 정막감 속에 휩싸이고 결혼식을 내가 스스로 망친 느낌? 아닌데 우리 뒤에서 되게 환호했는데. 그죠. 어느 누구도 근데 그런 생각 안 환호가 하시겠지만 약간 연민의 환호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한. 저는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때 퍼포먼스, 와이프의 퍼포먼스와 저의 퍼포먼스가 너무 비교되니까 아, 진짜 웬일이야.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예, 결혼식을 아주 이게 성황리에 잘 진짜 준비했다. 달라요, 각자 입장이. 네. 그쵸. 저는 결혼식 때 아까 주인공 입장이어서 네. 되게 이렇게 환하게 웃고 네. 막 인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네네네. 결혼식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집중을 해서 그렇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오히려 내가 남자가 우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있어요. 우시지 예.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결정적일 때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눈물 닦아주면서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겠다, 오빠 그렇지. 이렇게 말했는데 어. 누가 또 그걸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뭐 이모님이 꼬마 신랑 눈물 닦아주는 줄.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은 보통 이제 다독이면서 그 신부가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어, 많이들 어, 울잖아요. 네. 같이. 네, 맞아요. 근데 베리사이처럼. 제 남편이 울 때 같이 터졌다면서 그때 너무 제가 이제 웃고 울지 않고 하니까 휴냐님 안 오셨어요? 저는 너무 웃었죠. 그래서 진짜? 아빠가 부모님이랑 맞절할 때도? 그때는 이제 눈을 안 마주쳤어. 이모님이 눈 마주치지 마세요. 막 네. 이러더라고. 눈 울지 말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있고 저는 사실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게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되게 진짜 냉철하다. 와, 그 순간 그런 판단이 된단 말이야? 무난하게 정말 넘기고 시합 막 무대 편하게 체질이다. 웃고 이래서 아. 아빠가 이제 촬영하러 나오시면서 누구야 너 너무 웃는다 이랬어요. 보다 못해서 너무 딸이 너무 집을 시간 벗어나는 보내고. 해방의 날처럼 뭐 웬일이야. 아쉬움이 너무 탈옥수처럼.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출소한 사람처럼 예. 그렇구나. 예. 집에서 벗어나는 사람처럼. 실수라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세상을 드디어 막 그러니까 왜 맞닥뜨리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남편한테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어 울 거면은 나도 적당히 톤을 맞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인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런 결혼식장에서도 또 그런 입장차가. 노구님은 안 오셨어요? 저는 울었고요. 전 출발 전부터 울었고요. 그건 또 너무 사연 있어 보인다. 네, 출발 전에 아빠가 그냥 이제 예배라면서요. 네, 문 열기 전에 이제 문 열고 이제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전에 밖에서 아빠가 한번 안아주셨는데 그때 터졌고 그래서 거기 이모님이 앉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돈하고 출발했고 이모님들은 굉장히 그걸 노심초사하죠. 잘 알고, 네. 근데 그날 저희가 이제 저희는 둘 다 결혼을 이제 저희 부모님은 괜찮았지만 상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저를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약간? 언짢은 오.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남편이 진짜 많이 웃었어요. 시아 때문에. 시아랑 똑같이. 그래서 막, 저 남편은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 너무 좋은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웃었다고요? 엄청 웃었어요, 남편이. 근데 반전은 이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그 영상 오잖아요. 네. 비디오 촬영. 그때 우리 이제 각자 인터뷰한 게 같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몰래. 거기서 엄청 운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인터뷰를 먼저 떴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잘해봐요 하면서 되게 정말 막 책 읽듯이 뭐 가식적인 멘트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은 시작부터 우는 거예요. 그간의 그래서, 고생들 네, 지금도 막 울컥한데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제 식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 난 계속 웃을 거야. 네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까지 많이 울었으니까 앞으로 살 때 내가 이렇게 웃는 거 보여줄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이제 고백을 한 저도 거예요. 그런 멘트 했어야 되는데. 바보가 바보 얘기 말고. 그리고 그래, 나서 현장에 계셨는데 물어볼 걸.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3개월 후에 이 남자가 그렇게 많이 웃었던 이유가 내가 이제 그런 힘들게 마음이었구나. 결혼을 했으니까 응원해 주려는 말이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감정을 알고.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이 남자한테 진짜 내가 잘해야지라는 걸 그날 잠깐 느끼고 그날 그렇죠. 잠깐 영화 같다. 그날 잠깐 느끼죠. 영화 같다. 그날 네. 잠깐 느끼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그냥 그럼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그때뿐이죠 사실. 네, 네. 그러면서 네.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결혼식은 저는 뭐 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뭐 지인들도 고맙지만 둘에게 맞아요. 좋은
축제가 돼야 된다고 축제가 되고 생각이 추억이 되죠. 네. 맞아요. 돼야 되고 소소한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어떤 그 행사 준비로 하면 지쳐요. 네, 맞아요. 맞아요. 행사 거사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의미 부여를 다시 한번 맞아요. 재정의해 보시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남은 아주 시간 잘 꾸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100년해로 하시길 그럼요. 바랍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데요, 뭐. 2월달. 네, 다시 한번 곧 축하드리고 다가옵니다. 네. 저희 예. 경험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결혼식 네. 2020년에 네. 성황리에 잘 네. 하시기 바라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겠죠? 결혼 네. 앞두고 있는 그럼요, 분들 그럼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로징 할게요. 예.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공감단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